자, 부동산 거래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편함은 물론이요, 절반 이상의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 가능하고요, 월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줄어듭니다. 바로 집주인과 그 건물들의 정보를 국가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홈택스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이전에 세금 계산할 때마다 소득세 정산하려고 세무서 매번 그렇게 찾아가고, 조금이라도 공제받으려고 영수증 같은 건 매번 지갑에 갖고 다니다가 꾸역꾸역 제출하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했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홈택스라는 시스템으로 딱 간편화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의 세금 계산 문턱이 대폭 낮춰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의 문턱을 조금 낮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뭐가 바뀌는 거냐? 기존엔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전부 떼야만 했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정보자료, 주택 확정일자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주택 정보, 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 정보, 집주인의 체납액, 집주인의 신용 정보 같은 이 복잡한 것들을 국가가 대신 떼주고, 위험성 평가도 대신 진행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줘요. 보다 간편한 절차인데도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쟁점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의 체납액이나 신용정보는 본인 동의 하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빼놓고 보더라도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5대 전세 사기 유형에 2개는 영원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전세 프레임을 잡아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월세 보증금이 떼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목포의 한 민간임대 시설에서 초유의 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정말 잘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되고, 과연 홈택스의 사례를 뒤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법안이었어요.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이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한 법안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보통 전세 사기 사건은 신축 건물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신축 건물이면은 AS 기간에 뭐 집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터져서 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도 건설사에게 이걸 청구할 권리는 집주인밖에 없다 보니까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하면 중간에서 막혔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도 이제는 건설사에 다이렉트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의 방패를 하나 더 만들어준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하자 보수를 메우려는 시도가 현재 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 미달 거주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국토부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법안이 나온 건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보일러, 전기, 냉난방, 화재 방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곰팡이나 유해 요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애초부터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될 경우에 복지 정책과 연계를 해서 주거 환경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거주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어요. 주거 불안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면서도 그 중에서 아이들을 먼저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기 아동들을 지키려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면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학대는 아동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일어나는데요. 여기엔 동물학대가 일어났을 때 다시금 동물들이 피해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타당하다 보니까 가결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이런 동물 보호에 요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네요. 그렇지만 마냥 또 동물만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때문에 피해받는 중소업자들도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돈이 늦게 들어오는 때를 상상해보세요. 그게 일주일만 되더라도 진짜 정말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임금 체불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은 못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유통업체랑 거래를 할 땐
기본이 2달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전에 행정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서류 나르던 시절에 만들어질 법안인데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변경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이 주장하는 게 상품 판매 대급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 거래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자고 하면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방금 거랑 다른 법안인데 내용은 완전 똑같아요.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자. 직매입 거래는 20일로 단축하자. 근데 이건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납품을 못하면 지급 기한을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법안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비슷한 쌍둥이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난임 치료에 관한 법안인데 보시면 난임 치료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금액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한방 난임 치료에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법안도 보시면 한방 난임 치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온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최근에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나? 아니면 객관적 검증 자료가 나왔나? 아니면 뭐 정치권의 분위기가 형성된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2025년 12월 중순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 치료의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아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이후에 따로 나온 결과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한의사협회에서는 사과하라 요청하고 뭐 의사협회에 토론 요청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현재 한의학 측이 주장하는 치료 효과는 국가 예산을 전면 투입하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약간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격하게 누적된 의학 쪽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는 거죠. 결국 이 갈등의 해소 방법 중 가장 좋은 거는 과학적인 성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국회에서는 특정 지역의 일부 성공 사례에 머무른 이 한의학 측의 데이터가 대규모 임상으로 검증되기도 전에 일단 세금을 풀겠다는 법안부터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졸속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쓰고 싶다면 법부터 통과시킬 게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금이 모두가 걷어서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자원이라고 해도 너무나 개방적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기 폐쇄적인 공공자원을 개방하고자 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그에 맞춰서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회의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개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구조이고 들어온 그대로 깨끗하게 쓰고 나가는 조건으로 빌려준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용료가 부담될 수도 있는 기초수급 계층이나 장애인분들한테는 이용료를 면제해줍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같은 취미하다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의 법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비하인드 법안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짧게나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